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문제를 놓고 찬반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던 인천시가 결국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지역사회는 경기 침체 속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단계적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2년 전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 때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옛 미군 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의 조병창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또 일부 시민사회는 보존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중지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병창 건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효창 기자 연결됐습니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조병창 건물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4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네,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축물과 관련해 보존을 요구하는 역사공원 추진협의회와 캠프마켓 주변 시민으로 구성된 부평숲 추진위원회와 소통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 4명씩과 부평구와 함께 참여한 소통 간담회는 지난 1월 3일 3차 간담회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원활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18일 진행 예정이었던 4차 간담회에서는 부평숲 추진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존치를 전제한 주장으로 철거와 존치를 논할 수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행될 뻔했지만 역사공원 추진협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요구하면서 결국 반쪽짜리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3번의 소통 간담회에서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는데요. 하지만 상호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결국 인천시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며 법률적 책임, 문화재청의 판단, 사회적 비용의 증가,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의 B구역 정화사업 임시 중지를 철회하고 국방부 일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흔적이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보존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구역 내 토양 오염 정화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끝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6월 철거를 결정하고 국방부 등에 통보했지만 문화재청과 시민사회단체가 보존을 요구하자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후 1년간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는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건축물에 대한 모습과 내용 등을 아카이브를 구축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직 정화가 진행되지 않은 D구역의 경우 건축물 조사와 가치 판단 후 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오늘 인천시의 기자회견에 앞서 역사공원 추진협의회가 인천시의 결정은 물론 반쪽짜리로 진행됐던 4차 간담회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들은 4차 소통 간담회가 파행된 것이라며 인천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이를 위한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거를 결정하자 이들은 즉각 반발하고 인천시청 안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조업과 웹툰,
현재 부천을 이끄는 가장 큰 산업의 두 축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 주력 산업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책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같은 날 나란히 열렸는데요. 이 쏟아지는 신년 정책만큼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도 컸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설명회 자리입니다. 산업 종사자와 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기업 관련 혜택을 총망라해 살펴볼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올해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창업기업 특례보증, 벤처펀드 등입니다. 부천 5대 특화 산업으로 꼽히는 조명과 로봇, 패키징, 세라믹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이어집니다. 해외 통상, 판로 개척 등을 비롯해 기술 개발과 인증까지 전반적인 기업 지원책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그다지 밝지 않은 경제 전망에 지역 제조업계 종사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돼야죠. 너무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R&D 지원 정책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개척 지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기를 원하는데 지금 앞이 좀 어둡죠. 만화 웹툰 산업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체 사업 예산은 118억 원 규모. 여기에는 인력 양성을 포함해 창작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작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젊은 예비 작가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지망생인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좀 각자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 많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또 일부 인기 웹툰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르 다양화를 통한 균형 성장에도 한층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창작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양한 만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화 장르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확대해서 올해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새 원동력이 될 웹툰 융합센터가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2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4가지 평가지표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개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4가지 평가지표로는 우선 확진자 발생의 연속적인 감소,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그리고 4번째로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인데요. 추가 고려사항으로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에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4가지 평가 지표 중 백신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 즉 확진자 발생의 감소, 또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충분한 병상 가동 능력, 이 3가지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전문가위원 대부분이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에 찬성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확인한 이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진자 재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발생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또 설 연휴에 대면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의 대면 접촉이 증가한 후에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서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중국의 춘제 대이동 이후에 해외 유행 상황 등을 살펴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조정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그 밖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해도 문제점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의무화 조정 이후에도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의무화가 없어지는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보여서 확진자 급증세나 사망자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진자 감소 속도가 둔화돼서 매일 10,0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고위험군 중심으로 매일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코로나가 아닌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 특히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의 위험성 등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 조정에 대비해서 고위험군의 보호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접종과 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또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는 노력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아프면 검사받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또 손 씻기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2년 전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와 인천도시공사 간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기획업체 대표와 영상장비 설치업자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시설물 관리가 아닌 방역 업무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 14일 오후 1시 29분쯤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기념 행사장에서 가로 4m, 세로 3.5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89살 시민 C씨가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용역은 지난 2019년 수립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원도심 지역 921.74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또 도시재생 신규 제도 대상지 발굴과 지속가능 성과관리 방안,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기초인프라 조성 방향과 도시재생 실행 전략 및 사업 방법 등도 제시될 예정인데요. 준공 목표는 오는 2024년 6월입니다. 특히 시는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할 사업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새 정부의 도시재생 개편안을 반영해 쇠퇴지역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사업과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